중간중간 맘스터치와 비교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파파이스의 제대로 된 매력도 느끼지 못하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맘스터치 버거는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는 에 어울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버거코치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치킨버거를 판매하고 있지만 치킨버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단연 맘스터치인데요. 미국에서 물 건너온 KFC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가 아닌 한국에서만큼은 둘의 매장 수 격차가 약 6배 이상으로 매년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 수로만 평가한다면 전국에 약 1,400개의 매장으로 맘스터치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1등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토종 브랜드가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맘스터치의 탄생이 미국의 한 치킨버거 브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브랜드는 바로 2000년 초 치킨버거로 한국을 호령했던 파파이스입니다. 맘스터치는 파파이스의 한국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회사가 저가 치킨버거 시장과 배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로 실제로 그 당시 파파이스의 레시피와 물류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파파이스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2020년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는데 2022년 새로운 회사가 다시 한국의 파파이스를 들여오게 되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픈 당시 과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엄청난 웨이팅이 생기기도 했는데 저는 계속 미루다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억의 브랜드 파파이스 메뉴들을 리뷰하면서 중간중간 맘스터치와 비교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파파이스는 현재 12개의 매장이 있으며 전 강남점으로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웨이팅은 없었고요. 매장엔 손님들이 적당히 있었고 배달기사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셨습니다. 메뉴는 꽤 다양합니다. 당연히 치킨과 관련된 메뉴들이 대부분이고 파파이스가 철수하기 전 치킨버거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치킨 샌드위치라고 적혀 있는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미국에선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샌드위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맥주와 버터밀크 너겟도 같이 주문하고 싶어 이 박스를 눌러 메뉴를 변경하려 했지만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따로 주문했습니다.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 양념 치킨 샌드위치, 케이준 후라이, 버터밀크 너겟, 제주 맥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에는 비닐 장갑이 없지만 여긴 준비되어 있었고요. 어렸을 때 파파이스에 가면 이 케이준 후라이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후 맘스터치의 감자튀김에서도 같은 맛이 나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파파이스에서 시작했고 같은 물류 라인을 사용했던 만큼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엔 같은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맥케인사의 케이준 시즌드 베터드라는 제품으로 찾아보니 쿠팡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곳과 더보기에 제품 링크 넣어놓을 테니 저처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매하셔서 추출할 때마다 에어프라이에 돌려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맛은 과거 먹었던 그 살짝 매콤하면서 짭짤한 맛으로 맥주가 절로 끌렸습니다. 버터 미크너겟의 경우 닭가슴살이 상당히 부드럽고 튀김 자체가 바삭하지만 딱딱하지 않아 이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터밀크는 버터 제조 과정 중에 얻어지는 부산물로 실제로는 시큼한 맛이 나며 고기를 버터밀크에 재워두면 냄새도 사라지고 연육 작용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고기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파이스의 메인 메뉴라 할 수 있는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맘스터치의 사이버그 포지션이라 할 수 있고요. 미국 현지 파파이스에서는 패티에 닭가슴살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닭다리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거 안에는 마요네즈, 치킨 패티, 피클이 들어가며 반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촉촉해 보였습니다. 맛의 경우 튀김의 매콤한 맛과 짭짤한 맛이 강하게 났지만 패티 간 자체는 강하지 않았는데요. 패티의 육즙이 잘 느껴지며 상당히 부드러웠지만 당연히 닭비린내 같은 건 전혀 안 났고요. 근데 이 튀김이 버터밀크 너겟과 마찬가지로 바삭했지만 딱딱하지 않았는데 튀김이 기름을 좀 더 머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맥주와 함께 먹으니 이 기름진 맛도 괜찮았지만 생각해보면 맘스터치 버거를 먹으면서 기름지다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맘스터치 버거는 점심 혹은 간식,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는 저녁 혹은 야식에 어울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론 양념치킨 샌드위치입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특제 소스 두 가지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 K 양념치킨의 맛을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버거 안에는 마요네즈, 양념치킨 소스, 치킨 패티, 양산추가 들어가며 치킨 패티는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와 동일합니다. 반으로 자르면 확실히 양념 소스가 있어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요. 맛은 딱 한마디로 설명 가능합니다. 닭강정 맛. 분명 달콤하고 매콤한 특제 소스 두 가지를 배합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치킨 패티의 매콤한 맛까지 상쇄할 정도로 소스가 달았는데요. 파파이스 치킨 패티는 튀김이 바삭하지만 부드러우면서 매콤함과 짭짤한 맛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양념 소스가 추가되니 안 그래도 부드러운 튀김이 한층 더 부드러워져 바삭함이 많이 줄고 패티에선 파파이스만의 그 특유의 맛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파파이스 치킨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메뉴라 생각하며 이 메뉴로 파파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파파이스의 제대로 된 매력도 느끼지 못하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파이스에 처음 방문하신다면 양념치킨 샌드위치보단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우리나라 대표 치킨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파파이스는 2020년 완전 철수하였다 2년 뒤인 2022년에 다시 오픈하였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치킨 샌드위치라 표기하며 메이드 인 USA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현지 치킨 패티와 다르게 닭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을 사용하고 있고요. 케이준 프라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파파이스 감자튀김은 오랜만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었는데 맘스터치의 감자튀김과 거의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밀크 너겟의 경우 튀김 자체가 바삭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닭가슴살이 상당히 부드러워 이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파이스의 대표 메뉴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는 튀김의 매콤한 맛과 짭짤한 맛이 강하게 났지만 패티 간 자체는 강하지 않았는데요. 튀김이 기름을 좀 더 머금고 있는 것 같아 점심보단 저녁 야식으로 맥주와 함께 먹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념치킨 샌드위치는 닭강정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맛이 강했는데 개인적으로 파파이스 치킨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메뉴라 생각이 들어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파이스에 처음 방문하신다면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파파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하긴 하는데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고 있어 평일에 술 마시는 게 꺼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 퇴근하고 샤워까지 다 한 뒤에 침대에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미국 드라마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 근래 맥주는 빅웨이브, 드라마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 빠져있는데 이 드라마가 최근에 끝나버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요즘엔 대표 미드 중 하나인 빅뱅이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안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긴 하지만 이번 주엔 감자튀김 만들어 먹으려고 쿠팡에서 제품 구매했고요. 파파이스 맘스터치 감자튀김이랑 거의 똑같은 맛이고 거의 사료 수준으로 저렴하니 구매 안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것과 더보기에 제품 링크 넣어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 꽂히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